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말이 나왔습니다. 콩 심은데 팥이 날까요?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인정 기준에 맞는 종자 사용 원칙입니다. 나는 유기농을 하는 유기농 종자이다 하는데, 유기농 종자가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자부터 인정 기준에 맞는 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십니다. 유기 재배는 유기 종자, 또 무농약 재배인 경우는 무농약 종자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환경과 토양에 잘 적응된 종자는 농업 투입제를 적게 사용해서 친환경 농사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환경과 토양에 잘 적응된 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농업 투입제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또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내병성, 병에 강한 품종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냉수 온탕 지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냉수,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뒀다가 따신 물에, 따시다 표현이 좀 그런데 따뜻한 물에 침지하는 방법으로 충을 잡는 경우고, 살충 또는 살균을 하는 얘기입니다. 충만이 아니고 균도 포함됩니다. 온탕침법은 60에서 65도씨에서 최대 15분 그리고 또는 5분 이렇게 온탕침법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허용된 방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 되고, 그 온탕침법에 관한 내용들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참조를 하시면 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그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몇 분에 몇 분 전에 몇 도씨의 물에 몇 분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진배는 10분, 그러니까 60도씨에 10분 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진미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다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꼭 해 주시고, 그럼 소독 종자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입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유기 또는 무농약 인정 기준에 맞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합성농약으로 소독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입니다. 합성농약으로 소독되지 않은 그런 합성농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이제 구하지 못했다 할 때는 또 소독 종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요 외에는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인정을 증명을 하는가 하는 얘기죠. 종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기관에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A 종묘상, B 종묘상, 그리고 또 종자 공급소 다 서치를 해도 이런 종자가 없었다 할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죠. 종자부터 유기농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고기관에서 벼 같은 경우입니다. 신청하는 경우 소독하지 않는 종자를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이제 마을의 이장님한테 신청을 하시죠. 아니면 이제 종자 공급소에 바로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마을 단위로 벼 같은 경우는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 재배를 해야 하는데, 유기 종자를 사용해야 함에 예외는 없다. 예외가 불인정이다. 이것은 생으로 먹기 때문에 또는 뭐 나물로 살짝 먹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무농약 재배는 유기 또는 무농약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원칙이죠. 다만 일반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합성농약이 검출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이제 사용할 경우 국내 산으로 합성 농약이 검출 안 돼야 됩니다. 요거는 320개 항목을 다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사용을 합성 농약이 했을 경우에는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잎 채소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기종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토양에 재배하는 경우에 합성 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 사용은 가능하다. 합성 농약은 안 되고, 여기서도 위에도 그렇고 합성 농약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재배는 유기 또는 무농약 종자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 토양하고 배지 있죠. 배지, 코코피트 배지라든지 이런 배지들이 있습니다. 뭐 주로 원예 작물들 많이, 고소득 작물들 많이 하죠. 여기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합성 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을 가능하다 하는데, 무조건 합성 농약은 어디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농약이 검출됐냐? 제초제를 사용한 게 나온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전작물로 과수원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 농약을 예를 들어서 많이 친 경우에 20cm 이하의 과수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부의 아래쪽에 토양 검증을 하다 보면 그게 검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농산물은 수분 공급 외에는 외부 투입 물질을 금지합니다. 유기농에 있어서는 절대 외부 투입 물질은 금지한다. 토양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일명 GMO죠. GMO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에는 안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GMO 종자가 아닌 종자를 썼는데 왜 GMO가 나오느냐 하는, GMO로 판정이 되느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루트로 외국산이라든지 이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검증을 받으셔서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신뢰할 만한 곳에서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재조합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종자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죠? GMO라고 하죠. GMO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기농 또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 실천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돌려짓기입니다. 벼만 계속 벼 재배하시면은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벼 했다가 그 다음에 콩 했다가 그 다음 벼 했다가 콩 했다가 하면은 좀 어려움, 애로사항은 있긴 하지만 이게 훨씬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또 뿌리도 깊게 내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돌려짓기란 건데, 생태적 특성이 다른 여러 작물을 매년 번갈아 가며 재배하여 토양 양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3포식, 4포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벼, 요렇게 여기를 이제 세 구역으로 만약에 나누면, 요걸 이제 구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내 땅이 요만한데 여기를 세 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자, 콩 재배할 수도 있고, 또 요것을 돌려서 이제 여기는 요 콩이 여기로 오는 거죠. 콩, 또 하고, 그 다음에 콩이 이쪽으로 오죠. 콩,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를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량 3포식, 윤작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는 그냥 놀려놓기도 하고, 콩가 그냥 둑가 작물만 심어놓고 수확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력을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태적 특성이 다른 것들을 이제 토양 양분 균형을 위해서 한다 했는데, 유기 재배에서는 필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재배에 있어서는 권장 기준이 되고,
그러면 돌려짓기는 실제 효과가 병해충과 잡초 발생 빈도가 훨씬 감소합니다. 그리고 토양 양분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돌려짓기는 필수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돌려짓기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여기에는 핵심이 잡초 제어, 그 다음 병해충 제어, 지력 정진, 토양 물리성 개선 요 네 가지가 핵심인데 잡초 제거가 아닙니다. 제어, 컨트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콩가 작물은 대두, 팥, 완두, 땅콩 등을 심을 경우에는 또는 녹비 작물, 메밀, 혈이배치, 자운형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또 재배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콩가 작물인 경우 화분과 작물은 토양 전염병을 조절하죠. 예를 들어서 벼 같으면 벼를 통해서 과거에는 종자만 전염된다 했는데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떨어지면서 또는 일부 식물체에도 키다리병원균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같은 과 작물을 재배하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력정지는 아까 3포식, 기량 3포식에서 설명드린 대로 화분과 그러니까 벼과하고 콩과를 이렇게 돌려짓기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지력이 정진되고 또 유기물 함량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물리성 개선은 둑과 또는 화분과 작물을 배치해서 토양 입단을 생성을 유도를 합니다. 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양 입자가 모래알처럼 되어 있으면은 양분과 수분이 그냥 땅 속으로 흘러져 내려가지만 아주 미세한 토양 입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모아서 요게 하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양 입자를 유기물이 있어서 또 모으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렁이 똥 있지 않습니까? 또 군뱅이 똥이나 이런 것처럼 입자가 이제 바깥에도 공극이 있고 그 토양 입자가 뭉쳐진 데도 공극이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입단이라고 하죠. 입단 반대말은 달립, 호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달은 모래알처럼 하나씩 있는 거. 이제 입단을 다른 말로 떼알처럼 되어 있다. 떼알 구조 이렇게 우리말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돌려짓기 작물을 선택할 때 이제 궁합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궁합이 중요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이 주작물이 뭐냐, 내가 메인으로 핵심으로 재배하는 작물과 그리고 콩과 작물, 풋거름 작물 또는 심근성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을심 뿌리근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는 작물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과고 배는 화분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호밀 같은 경우는 심근성이죠. 그리고 녹비 작물로 비료를 이용하는 작물이죠. 녹비는 다른 말로 지금 풋거름으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풋거름 작물. 그리고 콩과 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돌려짓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콩과를 재배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콩에, 이게 콩이라고 하면 뿌리에 뿌리 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핑크빛 내는 혹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 중에 78%나 되는 질소를 이렇게 고정하는 거죠. 하니까 질소 비료를 그렇게 거의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는 주로 요소 비료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주는데 굳이 안 줘도 될 정도로 이 콩과 작물이 하는 기능이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심, 소위 지력을 유지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풋거름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풋거름 작물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콩과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호밀 같은 경우에도 풋거름 작물로 투입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원칙은 콩과 작물이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면 각종 양분이 토양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화학 비료를 시용하지 않아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둑과 작물 종류에 따른 질소 고정량을 보면 둑과로서는 알팔파, 클로버, 대두 이렇게 있죠. 이 알팔파는 목초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목초죠. 이게 소사료, 가축 사료로 쓰이는 작물입니다만,
이 알팔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유래한 작물 내에 이 알팔파 식물체 내에 질소量 80% 되죠. 클로바는 스위트 클로바는 90% 되고 콩은 5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헥타르당으로 보면 얼마 많은 질소를 고정하느냐 봤더니 알팔파는 약 300kg, 시바르당은 30kg. 그러니까 우리가 벼 재배하는데 8kg 하면 되는데 30kg니까 한 4배 이상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클로바는 250, 그리고 대두는 150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기간 그러니까 이게 말은 롱텀이지만은 그렇게 롱텀은 아니죠. 아까 제가 3포씩 계량 3포씩 말씀을 드린 거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또는 매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2년마다는 이런 경우죠. 소위 이제 과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둑과 녹비작물, 신근성 작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답전윤환이라고 하는 것은 논을 밭으로 윤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수 재배 작물을 하고, 또 그 다음 이제 녹비작물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배를 안 하거나, 그리고 이제 밭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실 때는 과가 다른 것은 뚝과 녹비, 신근성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는 것이고, 답전윤환은 담수 물에 담그느냐 밭에 하느냐. 그래서 벼를 재배했다가 콩을 재배하거나, 또 콩을 재배했다가 벼를 재배하거나, 밀 보리를 재배했다가 그 다음에 겨울에 혈이배치나 자원형을 재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에서 궁극적으로 논에서 밭으로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논으로 쓰기도 하고 밭으로 쓰기도 하고, 이 경우를 답전윤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3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에 쉬는 거죠. 일정 기간 이상을 재배를 하는데, 이 토양에 이제 다시 화는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뚝과 작물을 이제 콩가를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녹비 작물, 예를 들어 콩을 재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료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혈이배치라든지 자운형 이런 것들을 이제 녹비 작물, 호밀도 이제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재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신금성 작물을 이렇게 심어 주시면, 신금성 작물은 뿌리가 깊으니까 이 뿌리가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비료로 이용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죠. 매년 이제 재배할 경우, 일명 초생 재배. 그러니까 풀을 때 베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둑과 녹비, 신거성 이렇게 이제 과가 다른 경우, 그리고 이제 초생 재배도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 남한 사우스코리아에서 이제 얘기되는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보시면 이겁니다. 이것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풋거름 작물의 지대 구분하고 작부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계선이죠. 이 라인은 이 횡으로 끄인 선 또는 굴곡진 선들은 전부 그 재배 안정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선 이하에서는 재배가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강원도 산간지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요 조금 좁습니다만, 여기는 호밀하고 혈이배치가 여기 재배되고, 요 밀은 이제 여기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호밀하고 혈이배치가 가장 추운 데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밀이 조금 덜 추운 데서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요 이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맹류, 클로버, 혈이배치 이런 애들은 여기 서울 이하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북, 그리고 이제 강원도 해안선 남부 쪽이죠. 여기까지 이 이하에 요 작물하고, 그러니까 맹류, 클롭, 혈배치, 마늘, 청채맹류, 생강, 쪽파 더하기, 그죠? 플러스가 됩니다. 벼, 옥수수, 참깨, 들깨, 콩, 담배, 채소, 과채류, 고구마, 감자 등이 여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이하를 보시면, 먼저 대구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을 말하죠. 여기는 맹류, 보리맥자죠. 그죠? 보리가 이제 맹류가 대표적이죠. 호밀, 귀리 이런 애들도 포함됩니다만,
자원형, 혈의배치, 마늘, 총채, 맹류 플러스 벼, 옥수수, 참깨, 콩, 담배, 채소, 담배도 이게 된다는 거 이제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이하에 보시면 요 자원형 선이 있습니다. 자원형은 추운데 잘 못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살모니, 길이, 이탈리아, 라이가라스가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보리는 남부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남쪽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이죠. 전라북도 약간 남쪽, 상간지 말고 얘기입니다. 해안가하고 약간 남쪽은 맹류, 자원형, 혈의배치, 마늘, 총채, 맹류. 근데 마늘이 있는데, 마늘은 사실 충북, 충남 이쪽에서도 해안가에서는 잘 자랍니다. 총채, 맹류 플러스 이제 벼, 옥수수, 참깨, 들깨, 콩, 담배, 채소, 감자 이렇게 이제 재배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하, 이 남쪽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포항 정도까지가 되겠네. 포항 이전에 포항 높으니까 이 부산 해안가 정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김해하고 이제 진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전남 남쪽 해안가 보시면 맹류, 자원형, 혈의배치, 마늘, 총채, 맹류 플러스 벼, 옥수수, 참깨, 콩, 담배, 채소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작부 체계를 적용한 재배 작물의 재배 한계성과 가능 작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물하고 이 작물하고 이 작물하고 이 작물하고 이 작물하고 이 작물 이렇게 이제 작부 체계를 꾸려서 재배를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돌려짓기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